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거리 인사하고 음, 명함 돌리고 그러면 전에는 무표정하게 받으셨는데 네. 요즘은 반응이 좀 있으세요. 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입장들,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표시가 나서 네. 선거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가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고향은 제가 동구예요. 음, 대전에서 태어나고 다 60평생을 살았는데 음, 태어난 곳은 동구고 음. 석교동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하게 마주해 주시는 예. 거죠? 우리 유권자분들이 사실은 후보자들 개개인들을 촘촘하게 알기는 어려우시고요. 음, 어쨌든 대전 토백이고 우리 중구의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우리 대전의 뿌리였는데 쇠락해 나가는 과정, 그 음, 변화의 과정도 함께 보고 자라고 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음. 정서적 공감대는 빨리 되는 거죠. 네. 네. 출마 선언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네. 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 조금씩 이제 알아봐 음, 주시고,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 문제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음, 뭐,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이하게 이슈가 음, 이번 선거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윤석열 정부의 이런저런 행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음, 말씀을 많이 느끼시고 음. 말씀해 주셔서 힘을 많이 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경선이 없이 전략 공천이 되셨습니다. 조금 예. 일부에서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 저 말고 6분이 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음, 그 중에 2분은 탈당을 하셨어요. 한 네. 분은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음, 이 의원을 선대위에 참여하고 계시고 한 네. 분은 당을 바꿔서 이번에 출마를 하십니다. 나머지 4분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음, 우리 당 선거운동에 같이 해주시고 네. 특히 조성칠 후보나 이강문 후보, 전병련 음, 후보는 저희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셔서 네. 함께 선거운동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많이 힘이 되시겠습니다. 아, 그럼요. 음, 예, 우리 지역에 그동안 예비 후보로 일해 오신 과정이 지역 발전에 대한 생각, 윤석열 정부를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음, 생각은 다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함께 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중구청장 출마가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일부 사실입니다. 제가, 선출직에 나올 계획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중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결정이 됐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중구에 살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당신이 좀 나와라라는 주위의 권면도 음, 있었고 음, 중앙당의 요청도 있어서 여러 음, 고민 끝에 음, 나오게 됐고요. 음, 그래서 몇 년 동안 준비한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음,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우리 후보님 마음을 움직인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 제일 큰 거는 우리 이 윤석열 정부가 지방 시대를 선포하면서 지방 살리기 한다고 하는데 지방의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좀 견디기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김포 벚꽃 필 때는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다. 음, 지방 시대를 선포하고 김포를 서울에 갖다 붙여서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뭐 네. 그것도 다 벚꽃 피고 있는데 그 김포가 편입은 안 됐으니까 음, 그래도 지방을 지방답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없는 정권인데 네. 부자 감세라는 걸 하면서 세수가 많이 음, 줄어들었고 또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음, 올해만 지방 교부세가 6조 8천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우리 네. 대전 시민들은 R&D 예산 줄어든 걸 많이 아시는데 음, 6조 8천억이나 줄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요. 근데 이게 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렇다고 따지면 20조 네. 원이 넘습니다. 우리 음, 대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던 교부세 1,600억 원이 감축됐는데 올해 음, 대전시가 빚낸 게 2,4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자 감세가 지방에는 채무를 들리고 그 음, 빚은 시민이 갚게 되는 거니까 음, 지방민을 더 어렵게 하는 거고 음, 또 코로나 때 우리 골목 상권에 중요한 영향을 줬던 게 지역 화폐입니다. 네. 지역의 순환형 경제를 만들고 지역 경제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 저 대전 시장님이 못 쓰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국비 80억을 받고 60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네. 아우, 이런 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우리 음. 중구는 큰 사업장이 있는 데가 아니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자체를 없애는 식의 접근하는 거 보고 제가 좀 견디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 좀 한번 나와봐라 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후보님께서는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고 공직 경험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유권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대전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대전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학살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몰래 뿌렸다가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안기부에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네.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꾸준히 해왔고요. 특별히 시민운동 기억 중에는 풀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한 2천여 개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여몽철 전 시장님이 제도를 만들기도 하셨는데,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를 통해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 돌보고 돕는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 후에 서울에 있는 희망자약소 소장으로, 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또 세종시 교육청의 비서실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민 활동도 하셨고 공직 경험도 하셨는데 정치 영역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 다르더라고요. 예, 배울 게 많습니다. 정치에 예. 오시니까 어떻게 좀 잘 맞으십니까? 첫째는 많이 배워야 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중의 언어, 대중의 정서, 대중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논리도 제가 배우게 되고, 네. 무엇보다 대중의 언어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런닝메이트격으로 같이 나오신 박용갑 네네. 국회의원 후보랑 민주당 후보인데, 노인정 찾아가면 그 어르신들이 우리 용계비는 안 오고 혼자 왔냐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낯설고 용계비가 뭐야. 그래서 저는 요즘 용계비 형이 국회의원 나오고 제가 구청장 나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빨리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방식이 이제 그런 대중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걸 새로 배우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믿음,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셔서 한쪽 의견만 듣거나 또는 특정 단체의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전 참여연대 만들고 우리 행동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첫째가 한쪽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집과 독선에 빠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참된 역량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네. 옳은 걸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조화와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기관장도 하고 그런데 제가 노동조합도 만들라고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노동조합 사람들, 특히 공무직 등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꼭 듣습니다. 네. 그것도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간부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 얘기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해진 제도와 절차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내부적으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들은 무엇입니까?
뭐 현안들이 너무 많죠. 그 우선 대전에 뿌리고 가장 번화했던 데가 바로 중구인데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쇠락해 있습니다. 인구도 지난 10년간 10만 명가량 줄었고 또 과거에 만들어진 도시 기반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서 생활 인프라가 좀 불편한 게 많고요. 네. 그래서 또 재개발, 재건축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의 수준별로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44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단독주택지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수용하지 못하는 생활 인프라를 바꾸고 싶은 열망들이 있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재개발하지 않으면 어려운 정도의 뭐 하수 관거가 잘 안 돼 있다든지 여러 네. 생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이슈는 44개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잘 추진되도록 돕느냐, 네. 이게 제일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제1호 공약이 동장 주민 추천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자됐는데요. 네.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도 많습니다. 음, 그 첫째가 뭐냐면 공무원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쓰는데 체감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주민과 공무원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것이 대안이 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소셜 디자이너 과정이 필요한데 구청은 아무래도 일반 주민으로부터 좀 멀어요. 네. 그래서 동에서부터 가까이 밀접해서 대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면 일정한 장소에 내놓아서 지저분한 거를 느끼게 되고 명절 때는 굉장히 쌓여서 불쾌하거든요. 네. 근데 제주에 가면 쓰레기 분리 하치장이 따로 있어요. 그럼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을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방식의 해결책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런 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려면 좀 혁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동장 주민 추천제인데요. 이거는 공모제하고는 달리 민간인을 뽑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공무원 중에 5급 상당의 직위를 가지신 분 중에 네. 나는 어떤 동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에 어떻게 협력하고 발전시킬지 계획을 발표하는 오디션을 거치고 주민투표로 추천해 주시면 네. 그중에 임명하겠다는 건데 전체 10개 동을 다 하기는 어렵고 한두 개 동에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 속에서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줄여나가면서 정착시켜 나가볼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공약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앞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중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현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시공 분양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시공 분양은 민간에서 하는 일인데 네. 행정 절차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속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시와도 잘 협력해서 우리가 44개인데 그 2-3개 정도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그럼 40개 사업 전체가 어려워져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양 시기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종합 컨설팅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박용갑 후보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약으로 준비 중에 있으셔서 협력해서 잘 풀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원도심 활성화 특위 위원장도 맡으셨는데요. 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관광 개발 사업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개발이냐 아니냐라고 몰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발 의지가 없는데 자꾸 개발한다고 이야기하는 기만성의 문제라고 봐요. 전망탑은 11호 하는 사업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케이블카는 1,300억 원 내외가 드는 사업인데 민자 유치예요. 케이블카 사업은 전국의 모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95% 내외가 적자를 봅니다. 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적자 보는 걸 민간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유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보문산이 우리 대전의 또 중구의 소중한 자원인데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상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발표는 해놓고 실행 의지가 없는, 저는 좀 표현을 과하게 하면 음. 주민 기만이다. 네. 이거는 개발 논쟁이 아니고 주민 기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우리 근대 역사문화거리 대전역부터 도청, 성심당, 한반야구장, 보문산, 5월드, 그리고 뿌리공원, 그 무수동까지 이어지는 우리 역사문화 자원과 여러 자원들이 있어요. 네. 이걸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서 중구의 연간 1,000만 생활 인구가 방문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려면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들과 비교해서 후보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꼼수로 출마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을 닮은 분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선거 끝나면 입당한다고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제일 야당인 민주당에서 검증하고 인정한 인재라는 점에서, 또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빠르게 흘렀습니다. 끝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회초리 들어주지 않으면, 따끔하게 혼내키지 않으면 민생 더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절절한 국민의 마음 받아안고 열심히 함께 싸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후보였습니다.